한 해의 금전운을 사라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을 받기 위한 날들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 조상님들은 특정한 시기에는 꼭 조심하셨고 절대 해가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오는 3월 20일은 춘분인데요. 이 시기에는 태양의 중심이 하늘의 적도에 오는 날이지요. 그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이제는 봄의 기운이 만연해지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자연의 순환에서 중요하며 한 해의 풍요는 물론 재물운과 연관이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새로운 기운이 흐르는 시기였기에 농경사회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지키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무심코 이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기운과 함께 금전운을 부르는 춘분에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꼭 먹으면 복을 받는 음식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춘분날이 예로부터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생활에 금전운과 연관이 있어서인데요. 이 시기는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결실을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춘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로 자연이 균형을 이루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시기를 잘 맞이하는 것이 한 해의 운을 결정한다고 여겨졌고 특히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던 것이지요. 농경사회에서는 춘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이때의 선택과 준비가 가을의 수확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재물과 직결되는 것이지요. 풍년이 들면 부가 쌓이고 생활이 안정되지만 흉년이 들면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춘분을 맞아 신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올리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또한 춘분은 태양이 균형을 이루는 날로 가정의 운이 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여겨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상업활동을 시작하며 재물운을 불러들이고자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전통 명절을 춘분에 맞춰 기념하며 가정의 번영과 부를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처럼 춘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재물운과 번영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화권에서 춘분을 특별하게 여기며 의미 있는 의식을 치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런데 이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춘분날만큼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먼저 춘분날에는 남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옛 조상님들은 이날의 음식이 한 해의 운을 결정한다고 믿었고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옛날 할머니들께서는 춘분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집안의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는데 그는 항상 춘분날 새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웃집의 한 농부는 음식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며 춘분날에도 먹다 남은 찌개와 묵은 밥을 먹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집안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춘분을 기념하여 새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농부의 집안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남은 음식을 먹던 농부는 계속되는 가뭄과 흉작에 시달렸고 결국 살림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이를 보며 춘분날 묵은 음식을 먹으면 가난이 반복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셨지요. 특히 남은 찌개를 먹는 것은 재산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개처럼 한번 끓였던 음식을 다시 데워 먹는 것은 돈이 돌지 않고 정체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상님들은 춘분날만큼은 반드시 새로운 음식을 장만하여 먹으며 재물운을 지키려 했던 것이 생활의 지혜이지요. 또 묵은 밥을 먹으면 과거의 가난이 반복된다고 여겨졌습니다. 춘분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날인데요. 묵은 밥을 먹는 것은 과거의 어려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춘분날에는 부지런히 새밥을 짓고 갓 만든 반찬을 올리며 집안의 운을 새롭게 하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조상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아껴 먹는 것보다 때로는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날은 올바른 습관을 지켜서 올 한 해 풍요로운 기운과 함께하면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춘분날에는 되도록 쓴맛 나는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으로 한 해의 운을 결정하는 날이지요. 특히 재물운과 관련해서는 쓴 음식을 먹으면 인생이 더 고달파지고 재물이 흩어진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춘분날 쓴박이나 고들빼기 같은 쓴 나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쓴박이는 대표적인 쓴맛 나물로 쌉싸름한 맛이 강한데 이처럼 쓴 음식을 먹으면 한 해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재물운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한 부자가 춘분날 실수로 쓴 나물을 먹고 나서 점점 가세가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집은 원래는 풍족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장사도 잘 안 되고 재산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쓴맛이 들어가면 삶도 쓰라려진다고 하며 조심했다고 하지요. 고들빼기도 춘분날 피해야 할 음식인데요. 고들빼기는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강해 김치로도 많이 먹지만 이날만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쓴맛은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니 춘분날 쓴맛을 입에 담으면 한 해가 더욱 힘들어진다고 하였지요. 예전에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이 춘분날 고들빼기를 먹은 후 장사가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춘분날만큼은 가급적 풍요를 기원하는 음식을 먹으며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재물운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날만큼은 쓴맛을 멀리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봄과 함께 좋은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실 것입니다. 춘분날에는 비지찌개를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비지찌개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날 먹으면 재물운이 나간다고 여겨졌지요. 비지찌개는 콩을 고운 상태로 갈아 만든 음식에서 나온 찌꺼기로 만들어지는데 이 찌꺼기 같은 부분을 이용한 음식이라서 새로운 시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졌습니다. 비지찌개는 그 자체로 남은 것이나 찌꺼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운을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지요. 하필 춘분날에 비지찌개를 먹게 되면 과거의 가난과 부족함을 떠올리게 되고 올 한 해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춘분날에는 비지찌개 대신 신선하고 새로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방법이지요.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찌꺼기나 남은 음식을 피하고 이날만큼이라도 새롭고 신선한 음식을 통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춘분날에는 멸치를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른 멸치는 재물운을 방해하는 음식으로 여겨졌지요. 멸치는 그 특유의 퍽퍽한 식감 때문에 퍽퍽한 삶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멸치를 먹는 것이 저렴하고 실속 있는 선택이라 생각했지만
춘분날에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멸치볶음을 많이 먹었지만 춘분날만큼은 이를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멸치가 다른 생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퍽퍽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춘분날에 멸치를 먹으면 한 해가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지요. 멸치는 그 자체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상징처럼 여겨졌고 재물운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재물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마을에 살던 상인이 매년 춘분날마다 멸치를 먹었는데 해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 상인은 결국 춘분날 멸치를 피하고 다른 신선한 음식을 먹기로 결심했으며 그 해부터 점차 장사가 잘 풀리고 재물이 점차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물운을 끌어들이고 한 해 동안 풍요롭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춘분날만큼은 퍽퍽한 음식을 멀리하고 새롭고 좋은 기운을 맞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춘분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금전운이 좋아질까요? 먼저 춘분날에는 떡을 먹는 것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로부터 춘분날에는 머슴떡을 먹기도 하였는데요. 농사 준비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머슴들을 불러 모아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며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이 있었지요. 이때 먹던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머슴떡이었는데 머슴떡은 송편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대접하며 농사의 성공과 재물운을 기원했지요. 이때 먹은 머슴떡은 송편처럼 쫄깃한 떡 속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었고 머슴들을 나이대별로 나누어 먹었다고 해서 나이떡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나이떡은 한 해 동안의 건강과 운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나이를 따라 떡을 나누어 먹으며 나이만큼의 복과 기운을 받기를 기원했습니다. 사실 떡은 한국 전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음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나 기념일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춘분날 역시 떡을 먹는 것이 재물운과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는 중요한 의식의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머슴떡과 나이떡처럼 떡을 나누어 먹으며 다가오는 계절과 운을 맞이하는 것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춘분날에는 떡을 먹으며 재물운을 기원하고 올 한 해도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준비해 보세요. 축복과 기운을 받아들이며 좋은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춘분날에는 백미를 먹는 것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백미는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 일반 서민들은 주로 보리밥을 먹었고 흰쌀밥은 부유한 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이었지요. 백미는 그 자체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춘분날에 이를 먹으면 올 한 해 동안 재물운이 따르고 가정이 번창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는 춘분날을 맞아 반드시 백미로 밥을 지어 먹으며 그 해의 풍년과 사업의 성공을 염원했는데요. 한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는 매년 춘분날 반드시 백미로 밥을 지어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실제로 그 집은 해마다 사업이 번창하며 재산을 넉넉히 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번영을 보고 역시 춘분날 백미를 먹어야 재물운이 따른다고 말하였지요. 백미는 단순히 고급 음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깨끗하고 순수한 상징을 지녔습니다. 보리밥이나 여러 곡물이 섞인 밥은 주로 서민들이 먹었으며 그들에겐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흰쌀로만 이루어진 백미는 특히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춘분날 자연의 균형과 변화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 백미를 먹으며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는 것은
이 시기에 맞는 전통적인 실천이지요. 백미를 통해 정갈하고 순수한 기운을 받아들이고 재물과 건강이 풍족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의식입니다. 따라서 춘분날에는 백미를 먹는 것이 단지 한 끼의 밥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을 맞이하는 중요한 음식이며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춘분날에 먹는 귀한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인삼을 먹는 것입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귀한 보양식 재료로 일반 서민들이 구하기 힘들었고 부잣집에서도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춘분날 인삼을 섭취하는 것은 금전 흐름을 좋게 하고 가정의 번영과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였던 것인데요. 인삼은 몸에 활력을 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재료로 특히 춘분과 같은 중요한 전환점에 섭취하면 그 효능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지요. 한 부잣집에서는 춘분날을 맞아 인삼을 넣은 다양한 요리를 즐겼습니다. 인삼을 넣은 찜, 국, 반찬과 같은 요리를 특별한 날에 자주 먹었고 그 집안은 해마다 번창하며 재산을 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이 풍요로운 이유가 인삼 덕분이라고 말하였지요. 이처럼 인삼을 먹으면 재물운이 따르고 사업과 재정적으로도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인삼주도 춘분날에 마시면 금전 흐름이 좋아진다고 전해지는데요. 인삼주는 그 효능이 농축되어 있어 마시면 몸에 좋은 기운이 전달되고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요. 그러니 춘분날에는 인삼을 먹거나 인삼주를 마시며 올 한 해의 건강과 재물운을 기원하면 좋습니다. 인삼이 가진 강력한 기운을 통해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고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춘분날에는 제철나물을 즐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철나물은 봄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며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나물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봄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으로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지요. 두릅은 봄철 산에서 자주 자라는 나물 중 하나로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특히 산에서 자란 두릅은 더욱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두릅은 비타민과 사포닌이 풍부해 봄철 원기 회복에 좋으며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거나 무침, 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곤드레 나물은 부드러운 식감과 쓴맛이 없는 특성이 있는데요. 주로 밥에 넣어 먹으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이 나물은 특히 봄철에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며 동시에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지요. 냉이는 봄철에 자주 나오는 나물로 생으로 먹으면 살짝 쓴맛이 나지만 끓이면 부드럽고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냉이국이나 된장국에 넣어서 자주 먹으며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봄철 영양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냉이는 봄의 기운을 담고 있어 먹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봄의 정수를 담은 나물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재물운과 건강운이 따라온다고 여겨졌기에 춘분날 제철나물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여러분도 이 나물들을 통해 풍요롭고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춘분에는 꿀을 넣은 다과를 먹는 것이 재물운을 좋게 만든다고 하였지요. 왜 그럴까요? 예로부터 꿀은 달콤함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꿀을 넣은 다과인 유과나 약과 같은 음식은 재물과 풍요를 불러오는 중요한 음식을 대표하였지요. 꿀은 단순히 맛있고 영양가 있는 재료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꿀은 달콤함이란 특성 덕분에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따라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춘분날 꿀을 넣은 다과를 먹으면 금전이 흘러들어오고 가정에 번영이 가득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꿀은 또한 밀과 함께 자주 쓰이며 밀은 고대부터 풍요를 뜻하는 재료로 여겨졌는데요. 꿀을 넣은 다과는 풍성한 결실을 의미하며 그 해의 금전적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춘분날은 자연의 균형이 맞춰지는 시기이기에 이날 꿀이 담긴 다과를 섭취하며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한 해 동안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춘분에 절대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부터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전부 알아봤는데요. 옛날 조상님들이 특별한 날에 음식을 챙겨 먹었던 지혜를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을 기회로 금전운과 재물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두 가지의 음식이라도 챙겨 먹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인생에 풍요가 가득하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또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항상 따뜻한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